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지적인 어휘 생활을 위한 우리말 탐사 강의를 맡은 김점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말 어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얕보거나 천한 말로 알고 있었는데 그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판 5분 전이란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개판이라고 하니 꼭 개들이 난리를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누구나 개판에서 이야기하는 개가 반려견 할 때 그 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개판이란 한자어인데 솥뚜껑으로 판을 열기 5분 전이란 말이 됩니다. 개가 열다, 판이 널빤지로 만든 솥뚜껑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한국전쟁 당시로 돌아갑니다. 부산에서 피난민들을 위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판 5분 전이라고 외치면 곧 솥뚜껑을 열어 배식을 시작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굶주린 피난민들이 무질서하게 모여드는데 이런 상황을 일컬어 개판 5분 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개판 5분 후는 무척이나 조용하고 정리된 모습이겠죠? 이런 난잡한 상황을 표현하는 데는 개는 아니지만 개과에 속한 이리와 관련된 더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낭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낭자는 이리랑자, 자리 자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리에 자고 난 자리를 뜻합니다. 이리는 깔고 자는 틀로 장난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뒤죽박죽 지저분해진 자리를 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들의 무질서한 판을 개판이라고 한다면 그 뜻은 오히려 랑자란 말이 제일 근접한 듯 보이네요. 이번에는 기생이란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와 부잣집 양반 옆에서 노래하고 술 따르는 기생을 누구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기생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양반집, 부잣집 남자들의 기대어 사는구나. 그러니까 기생에서 사니까 기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한자로 보면 기녀기 날생해서 붙인다는 의미의 기자가 아니라 기녀를 뜻하는 기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기회를 뜻하는 기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듯이 이 기자는 사지, 곧 손과 다리를 나긋나긋 움직이면서 춤과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보통 기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히 기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생에서 생은 학생을 일컫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생이 되려면 교방이라는 기생학교에 들어가서 학예, 가무 등 기회를 장기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보리문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경상도 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경상도가 이 지역의 대표 고을인 경주, 그리고 상주를 합친 이름인 건 알고 계시죠? 또 경상도를 영남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역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영남, 고개 영자인데요. 고개나 제의 남쪽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제는 문경세제를 가르칩니다. 세제는 우리말인데 한자어로 하면 조령이라고 하지요. 영남은 재가 많은 곳이라 보리 농사가 주요 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경상도 사람을 볼 때 보리가 떠올랐나 봅니다. 또 보리 농사만 지어서는 이 논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가문이 번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하여서 출세하려고 아이들 글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유명한 서원들이 사실 경상도에 많습니다. 도산서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글 공부하는 아이들을 문동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럴 문 아이동.
그리고 이제 영남의 지식인들이 조선 후기에 오면, 영조 시대에 오면 이인자의 난으로 굉장히 조정으로부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치에 관여할 수가 없게 돼요. 이들이 중앙정치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집단 상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소를 올리기에 한때의 유생들이 한양거리를 할보합니다. 이들이 소위 경상도 문동들이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시골 유생들의 복장과 풍모를 보고 이를 영남의 보리문둥이라고 부른 것이 보리문둥이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감과 망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일단 나이 든 노인을 부르는 말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영감이란 사실 조선시대 정삼품과 종이품의 벼슬아치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종이품은 지금의 차관급이니까 상당히 높은 직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아마 연세 드신 할아버지를 높여 부르기 위해서 관직에서 차용해서 쓴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연세 지극한 할머니를 낮추어서 할망구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영감탱이처럼 처음부터 홀대한 말이 아니었어요. 망구라는 거는 한자를 보면 바라볼 망, 9구 이렇게 해서 90세를 바라본다는, 그러니까 81살이 되면서부터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었죠. 오래 살라는 기운이 담겨 있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남녀 구별이 없이 이렇게 망구를 쓰다가 이제 할머니에게 한정하여 쓴 게 할망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본래 존칭이었는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 낮잡아 이르는 말이 된 경우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 심청전들 다 알고 계시죠? 주인공 청의 아버지 심학규는 신봉사라 불리는 맹인입니다. 요즘은 봉사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고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왜 맹인을 봉사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아는 봉사라는 말은 남을 섬기다는 봉사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맹인을 의미하는 봉사는 받들어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선시대에 군기시 내의원의 종팔품 벼슬 이름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맹인을 명통시에 모아서 점을 치는 전복 등에 종사시켰어요. 그중 소경이라는 관직이 있었어요. 봉사와 소경의 간직에 맹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대로 맹인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봉사와 소경, 또 영감과 망구, 본래는 굉장히 높인 말이었지만 지금은 매우 천대받는 말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흔히 미련하다는 말을 들으면 머리가 나빠, 멍청하다는 비난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든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어느 분야이건 초보자라면 사실 미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말 자체는 비난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격려와 공감의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난의 의미로만 고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말로 뜻이 좀 다르게 미련이 또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속세에 미련을 버린 그 화가는 산사로 들어가 칩거했다. 여기서 말한 미련이란 집착을 의미하죠. 집착의 뜻으로 쓰인 미련은 아마도 미련의 파생적인 의미일 듯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자어로 보면 안일미, 익힐연, 미련, 아직 연습이 부족하다는 말 정도예요. 미숙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 곧 어리고 미련한 상태에서 한 일이라 아쉬움이 남기에 쉽게 생각을 끊지 못해 생긴 부가적인 뜻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다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한 걸음씩 나간다면 숙련되고 영리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얕보거나 천한 말로 알고 있지만 실상을 알아보면 그렇지 않은 말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매하거나 잘못 쓰고 있는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